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24시간 동안 기압이 24헥토파스칼 이상 낮아지는 폭탄 저기압으로 대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의 한기를 강하게 끌어내리면서 우리나라에는 북극 한기가 유입되고 한층 더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극지역까지 영향을 받아 강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각 지역에 대한 특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3월 17일 월요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신적설 2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에는 이미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큰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 역시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 전 해역에 걸쳐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정오 현재 일본 홋카이도 동쪽에는 매우 발달한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후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심기압을 살펴보면 971헥토파스칼로 측정되었으며 태풍급의 강풍과 폭우, 폭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등압선이 휘어진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희미하지만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도 보입니다. 현재 일기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겨울의 태풍이라 불리는 극저기압, 폴라로우, 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극저기압, 즉 폴라로우는 한기 내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한겨울의 태풍 또는 한겨울의 작은 악마라 불릴 정도로 위력이 강력합니다. 이는 한렌 저기압의 일종으로 강한 북극 한기가 해상을 통과할 때 형성됩니다. 온대 저기압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눈구름을 동반한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악천후를 유발합니다. 특히 극저기압은 전형적인 저기압과 달리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차가운 눈구름과 함께 이동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상 1기도에서 작은 저기압으로 나타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오전 6시 현재 극저기압의 등압선이 둥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기압은 1010헥토파스칼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폭탄 저기압은 한기와 난기가 충돌하면서 급격한 상승 기류를 동반해 기압이 빠르게 낮아지는 반면 극저기압은 순수한 한기로만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저기압은 크기가 작아도 강한 눈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험악한 날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상청의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극저기압은 한겨울의 태풍이라 불립니다. 태풍과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과 폭설을 동반하며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겨울도 아닌데 극저기압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겨울의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극저기압은 북극 부근에 차가운 공기가 남하할 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한겨울에만 나타나야 할 강한 한기가 이례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500헥토파스칼, 즉 대략 5,500m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압골의 형태를 보면 등온선이 남쪽으로 깊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는 상층 기압골, 즉 트라프, 트로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트라프는 가늘고 긴 계곡을 뜻하는데 이 계곡을 따라 북극 한기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트라프를 따라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지상에는 극저기압이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트라프가 남쪽으로 깊이 내려올수록 한기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현재 극저기압이 위치한 곳의 상공에는
매우 강한 한기의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핵의 중심 온도는 무려 마이너스 41도에 달합니다. 이는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극한의 한기로 남부지방에는 마이너스 35도, 남해안에도 마이너스 3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한기가 상층에 존재하면 대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강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한기는 대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와 만나면 폭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처럼 한기가 남쪽으로 크게 내려왔을 때는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폭설과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강한 한기가 상공에 자리 잡고 있으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공 5,500m와 지상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 벌어지면 공기는 강제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서해의 해수 온도는 약 10도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40도의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차가 무려 50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기를 더욱 강하게 상승시키고 상승 기류가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승 기류가 강해질수록 지상의 기압이 더욱 낮아지고 결국 저기압, 그리고 극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번 극저기압의 특징은 상공의 한기 중심과 지상의 저기압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아궁이 바로 위에 연통이 달려있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통이 아궁이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면 연소 효율이 극대화되고 화력이 강해지듯이 이번 극저기압도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극저기압은 태풍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빠르게 발달하여 강풍과 폭설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3월 15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서해에 극저기압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당시의 일기도를 보면 서해에 101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기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극저기압이었습니다. 이 작은 저기압이 3월 중순에 강풍과 폭설을 몰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승선자 4명 중 1명만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3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기압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저기압은 태풍이나 온대 저기압보다 규모는 작지만 해상에서 급속히 발달한 후 강한 바람과 폭설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극저기압은 베링해와 같은 북쪽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강한 한기가 상층에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발생하여 폭설을 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극저기압은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극저기압이 장시간 머문다면 강풍과 폭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은 춘분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계절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극저기압이 본래의 성질을 잃고 온대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점차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확장되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살펴보면 서울의 최저 최고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3월 20일 춘분이 지나면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6도나 높아져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극저기압은 순간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도 충분히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극저기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기상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